잘 되겠지? 다시 찍을게요. 당황스럽네. 어쨌든 이거 찍혔을 거야. 이따 데이터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오늘 영상 편집할 거 있어서 좀 점검 한번 해야 되거든요. 이따 다시 해볼게요. 그래서 어디까지 했지? 얘를 대입을 했어요. 얘를 대입을 해서 우리가 이거를 계산을 하면 되니까 얘가 40이 나왔다는 거는 얘가 40이라는 뜻이겠어. 이게 R제곱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R제곱이 40이 나와야 돼요. 그럼 이제 C를 완성할 수 있는데 솔직히 R이 그럼 루트 40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40으로 채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렇게 채울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얘가 이제 0,a를 지난다고 하니까 우리가 저 0,a를 이번에 대입을 해볼게요. 그 0을 여기다가 넣게 되면은 4 여기다가 a를 대입하면 a-5의 제곱은 40 그래서 이제 미지수가 한 개가 돼요. 이거 풀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a-5의 제곱이 풀어줄까? 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25인데 얘랑 만나면 29가 될 거예요. 그리고 40이 넘어오면 마이너스 40이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a제곱 마이너스 10a 마이너스 11은 0 이어서 요거 인수분해하면 a 마이너스 11이랑 a 플러스 1이 돼요. 그래서 a 값이 11 또는 마이너스 1인데 얘가 양수 a를 원하니까 a는 11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3번이 돼요. 나도 잘못했어? 저기 x랑 y의 개수는 무조건 일러야 돼요. 왜냐면 그 대신에 만약에 얘가 원래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궁금한 거잖아. 얘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 근데 원래 원의 방정식 자체가 여기가 1인 거를 기준으로 놓고 그런 반지름의 변화가 생기게 만드는 게 이 방정식의 기본형이라서 그래서 아마 저번에 승주가 나랑 1대1로 할 때 이렇게 나온 거 있었을걸? 기억 안 나니? 그치 여기 둘 다 2 달린 거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그래서 대신에 2가 나눠지면서 대신 반지름이 분수가 되는 그런 케이스는 있어요. 근데 어차피 내가 이거를 1로 놓고 풀면은 반지름이 바뀌겠지? 뭐 2로 놓고 풀면은 제가 80이 있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그런 변화가 생겨요. 근데 어쨌든 기본형이 무조건 저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는 구조라서 근데 그 자세한 거는 사실 기하 벡터에 들어가면 나와요. 그 원방 풀어오는 데 있잖아. 그때 가면은 원도 배우고 타원도 배우고 이렇게 여러 가지 도형 막 배우거든요. 그래프에서의 도형 그런 거 나올 거라서 좀 자세한 거는 기백 가면 돼. 할래? 난 기백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래서 이제 그 외에도 질문? 여기 XY에다가 이게 X고 이게 Y잖아. XY에 넣으면 여기 R제곱이라고 놨을 때 R제곱 값이 40이라는 걸 구할 수가 있어서 또 질문 여기 페이지에서 질문 없니? 패스 네 번점 이거 해야 돼. 만약에 이거 틀렸으면 이거 다시 해보세요. 그리고 안 되면 저한테 오세요. 자, 그 다음에 유형 108이면 여기는 제가 설명할 게 좀 있는데 어떤 걸로 풀어드릴까요? 10번 그리고? 쌤, 9번도 풀었어. 9번? 왜냐면 이 9번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게 0이 없어요. 선생님이 이상하다. 선생님이 0 있는 거 먼저 나오는데 0이 없는데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여기서 이 9번을요 제가 방법이 아까 2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2개가 있어서 아마 이거 그 앞 페이지에서 연습할 때는 어디지? 그 제가 수업 시간에 해드린 거는 그 개수로 놓고서 풀어라 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고 이거 앞에는 없었나봐요. 여기에밖에 없었나봐요. 여기서 7번을 보면 그 7번은 얘가 원의 반지름의 길이 구하기 전에 이게 길이가 똑같은 거를 이용을 하자라고 하거든요. 그 원이 이렇게 있으면 원의 중심이 분명 존재를 할 거니까 우리가 반지름의 길이가 똑같은 걸 이용을 하자라고 해요.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3점을 주게 되면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일반형을 쓰자라고 해서 원의 방정식의 기본형인 예를 써요. 이거를 맞지? 기본형 이렇게 생겼죠? 나 잘못 쓴 줄 알았네. 이거를 쓰자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알려드릴 방법은 여기에다가 점을 대입을 해보자였어요. 근데 그때 제가 뭐라 했냐면 0이 있는 걸 먼저 써 얘들아 라고 했는데 얘는 0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건 0이 없으니까 그냥 다 대입을 할 거예요.
3이랑 3을 각각 xy에다가 대입을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9 플러스 9 마이너스 3a 플러스 3b 플러스 c는 6. 그래서 이거 정리했을 때 이거 정리 한번 하게 되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3b 플러스 c가 마이너스 18이다. 이렇게 바뀌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이너스 2,4를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2,4를 여기다 대입하면 4 4를 대입하면 16 마이너스 2a 플러스 4b 뭐 잘못 대입하는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빠질 것 같거든요. 잘못 대입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4b 플러스 c가 마이너스 20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1,1을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1 더하기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0.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마이너스 2가 돼요.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연립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우리가 0이 있어가지고 뭐 c를 구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두 개를 뭔가 하나가 없어져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이죠. 그래서 이거는 두 개 짝지어서 할 거예요. 내가 뭘로 짝지었냐면 나도 두 개 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이거 두 개로 먼저 해봤어요. 이거 두 개를 해서 여기에 공통된 c가 있으니까 여기서 얘를 빼면 c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얘를 한번 빼볼게요. 그러면 빼잖아요. 마3a에서 마이너스 2a를 빼면 마이너스 a가 남을 거예요. 그 다음에 3b 마이너스 4b를 하면 마이너스 b가 남을 거고요. c 빼기 c니까 c는 없어져요. 그리고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20을 하면 2가 되겠죠. 이렇게 c를 하나 찾았어요. 그 다음에 내가 뭐 뺐더라? 그 다음에 여기서 얘를 뺐어요. 빨간색에서 노란색을 뺐어요. 그래서 빨간색에서 노란색을 또 빼게 되면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4a 그 다음에 3b 마이너스 b는 플러스 2b 그리고 c 빼기 c는 없어지게 되고 이거 빼게 되면 이거는 마이너스 16 이렇게. 자, 그럼 우리가 이거를 곱하기 2를 하는 것보다 얘를 나누기 2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 얘를 나누기 2를 하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8. 그래서 이제 얘를 지울게요. 그리고 이거 두 개를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요. 그럼 두 개 더하면 되지. 두 개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3a가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6이 되고 그럼 a 값은 2라고 나와요. 이거 여기다가 대입하게 되면 b는 마이너스 4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a, b 찾았으니까 근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마이너스 2래며 그럼 저기다가 이거 두 개 넣게 되면 또 c가 나오는데 c는 그러면 0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세 개를 구할 수 있게 되면서 저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식이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완성할 수 있는 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y는 0을 완성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x축이랑 만나는 두 점 사이가 궁금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이거 그럼 표준형으로 바꿔야 돼요?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은요 다른 말로 하면 y가 0일 때 x값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y에다가 그냥 0 넣어보시면 돼요. y에다가 0 넣으면은 x제곱 플러스 2x가 0이니까 이 x 없애는 게 아니라 인수분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럼 이때 x값이 0이랑 마이너스 2랑 두 개가 나오거든요.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얘는 0,0을 의미하고요. 얘는 마이너스 2,0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y가 0인 두 점이 이렇게 나온 거죠. 얘는 두 개의 거리는 단위는 2가 되겠죠. 0부터 마이너스 2까지니까. 끝. 내가 두 번 풀었던 것 같은데 중간에 내가 계산 실수해가지고 막 ABC가 뭐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오길래 뭐야 이러면서 다시 했던 기억이 있어요. 두 자릿수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답이 루트가 나오길래 뭐지? 다시 풀었었던 기억이 있네요. 이렇게 해요. 근데 여기서 이 문제에서 이 유형에서 얘 7번이 있죠. 이 7번 의도가 또 궁금할 수 있으니까 7번의 의도를 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럼 여러분의 편한 방법을 고수하시면 되는데 영상이 있으니까 지금 영상이 네 지키고 있어요. 혹시 몰라서 점검했네. 검색하고 있는데 검색해도 안 뜨더라고. 왜 이러고. 자, 이거를 그래서 얘는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서 그러면 저게 원 위에 있는 점이라면 원의 중심이 뭔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A까지, B까지, C까지의 거리가 전부 다 똑같을 것이다 라고 식을 세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 A 플러스 5의 제곱, 여기서 얘를 빼는 거니까 B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겠죠. 물론 루트도 있겠지만 루트는 안 쓸게요. 어차피 다 루트를 씌울 거면 다 안 씌워도 되니까 이거랑 똑같을 거예요. 뭐가 똑같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그래서 A 플러스 4의 제곱 더하기 B-1의 제곱. 그 다음에 우리가 얘는요, 그러면 A-0이니까 A의 제곱 플러스 B-3의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얘가 원하는 건 사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7번에 1번을 얘가 원하는 대로 풀었다면 이런 식으로 막 식이 나왔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전개를 다 할 거예요. 네? 씹을 수 있는데 전개를 다 하게 되면 여기서 얘를 전개했을 때 A제곱 플러스 10A 플러스 25 플러스 B제곱 플러스 4B 플러스 4는 A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16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1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6B 플러스 9.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세 군데에 전부 다 A, B가 생기게 되는데 A제곱, B제곱이 다 있어요. B제곱도 있죠. 이렇게 다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없애고 식을 쭉 정리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를 정리했을 때 여기는 10A 플러스 4B 플러스 29가 돼요. 여기는 8A 마이너스 2B 플러스 17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6B 플러스 9밖에 안 남아요. 근데 혹시 기억하세요? 우리 옛날에 연립방정식 처음 배울 때 중2 때 이렇게 A, B, C 이렇게 세 개의 식이 똑같다라고 나오게 되면 이걸로 연립방정식 만들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제일 좋은 거 이건 학교에서는 안 알려주는데 셋 중에서 제일 간단한 거 하나를 기준으로 정해서 얘네 둘이 똑같다, 얘네 둘이 똑같다 이렇게 두 개를 세우는 게 제일 좋다라고 우리가 배우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세워야 되는 건 얘랑 얘랑 똑같다 라는 방정식과 얘랑 얘가 똑같다 라는 방정식을 세우게 되면 이 A랑 B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걸로 이 원의 중심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거 갖다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쓰게 되면 반지름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파이 r 제곱을 쓰면 답이 나오는 거죠. 답이 4번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얘랑 얘가 똑같다고 나와요. 그러면 얘가 얘랑 똑같다. 얘가 얘랑 똑같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식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죠? 요거 식을 정리를 해주게 되면 10A 플러스 10B는 마이너스 20. 10으로 나누고 싶게 생겼다. 일단 그 다음에 여기 정리하면 14가 아니고 8에 있는 8A 플러스 4B는 마이너스 8. 나누고 싶게 생겼다. 그래서 얘는 10으로 나누고 얘는 4로 나눌 거예요. 나누게 되면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 이거 4로 나누면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빼면 A를 구할 수가 있겠죠. 두 개를 빼게 되면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A가 0이 돼서 A는 0이 되고요. B가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의 중심이 0, 마이너스 2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거 갖다가 여기서 여기까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면 반지름이 정확하게 5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접의 넓이는 파이의 제곱에 의해서 25파이가 나와야 된다라고 답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정답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둘 다 이상해 근데 결국은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우리가 연립방정식만 잘 써주면 돼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거.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중에 이거는 하나만 기억해도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왜냐면 서술형으로 낼 만한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는. 왜냐면 이건 단순히 그냥 전개 잘하냐? 이거 물어보는 거라서 연립방정식 잘하는지 물어보는 이런 거는 서술형으로 잘 안 내요. 서술형으로 여러분을 테스트하고 싶은 거는 보통 어떤 걸 테스트하냐면 태정고 같은 경우는 개념 이해 잘했는지 많이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했던 거 있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는 거랑 판별식이랑 두 가지가 있으면 내가 둘 중에 어떤 걸 줘도 너네 이거 잘할 수 있어? 이런 문제를 태정고가 좀 많이 물어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중간고사 때도 서술형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제가 객관식이 훨씬 어려웠지.
사실은 이렇게 어렵지 않게 나와요, 태전고가. 그래서 연습 잘하면 5점 잘 챙겨가실 수 있고, 이런 건 잘 안 내요, 근데 어쨌든. 이건 계산 이력 싸움이잖아요. 계산 누가 잘하냐. 이런 거는 객관식으로 낼만 하죠. 궁금한 거? 이 문제들에서, 이 유형에서 궁금한 거? 그 10번 이렇게 풀어도 돼요? 그럼, 그렇게 풀어도 돼요. 근데 나는 두 가지 방법이 다 있어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쓰면 되는데 이거는 또 다른 방법이 이게 있다라고 소개를 한 거여서 다은이 방법대로 풀어도 돼요. 그 이게 그 예? 길이가 다 똑같은지 어떻게 해요? 어떤 게? 이 세 개 말하는 거야? 네. 다 반지름이라서. 왜냐면 원의 중심에서부터 원 위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는 전부 다 반지름이니까 다 똑같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성질을 이용하자라고 얘는 얘기를 하는 거고 수업 시간에 내가 알려준 거는 이게 아니었어. 그래서 다은이가 내가 알려준 방법으로 푼 게 맞아. 뭐가 더 편하세요? 아까 이 9번을 풀어준 풀이하고 10번을 풀어준 거하고 뭐가 더 편하세요? 9? 나도. 근데 저도 사실 이거 문제 풀 때 다 그렇게 풀었어요. 보이세요? 대문자 A, B 다 있거든요. 저는 그 방법으로 풀었어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원래 수학은 한 문제에 대해서 풀이법이 한 개인 것도 있지. 한 개인 게 더 많은데 꼭 항상 한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반지름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뭐가? 반지름이 여기서 얘가 그래서 원의 중심을 지금 어딘지 모르니까 이거 어딘지 어디 봤죠? 알겠다. 이 원의 중심이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원의 중심이 있었을 거야. A, B라고 그냥 임시로 놓은 거야. 그래서 원의 중심이라고 놨을 때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는 전부 다 반지름이라서 똑같으니까 똑같을 거야 라고 그냥 이렇게 식을 세운 거지. 그래서 괜히 혼란스러울 수는 있죠. 이거 혼란스러울 수 있어서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그 외에 또 질문 이거 한 페이지 더 있었는데 그 19번까지가 숙제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외에 또 질문 있는 사람? 14번 14번 왼쪽에 있나봐요. 여기 물어볼 만한데 그리고 19 14, 19 이렇게 할게요. 그럼 딱 맞을 것 같긴 하거든요. 영국고 구형 끝나고 이거 샀어요. 그 이마트 그 건물에서 안 살 수가 없었어. 근데 이거 뭔데 12,000원이 나네. 근데 별로 큰 돈이라고 생각이 안 들었어. 왜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제 친구가 미래학원 다니는데 막 개원석은 이런 것도 해주니 부럽다는 이런 식으로. 진짜? 근데 나랑 인서쌤만 갔는데 뭐. 근데 원래 우리 그거였어. 나는 차가 없으니까 거기까지 그 버스 타고 가 생각하니까 벌써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그래서 혼자 가면 나는 운전도 못하고 가지 말까 이러고 있었는데 마침 윤서 팀장님이 수업을 아침으로 땡길 수 있게 되면 같이 가자라고 하셔서 차 얻어 탈 수 있겠다 이러고. 근데 만약에 윤서 팀장님이 고3을 아침으로 못 땡기셨으면 못 갈 수도 있었어. 우리 윤석 팀장님이 아침 7시 반에 출근을 하셔서 8시에 고3 수업하고 보러 간 거예요, 우리. 근데 나중에 진짜 감사하다는데. 근데 우리 그것 때문에 늦을 뻔했어. 꽃 사야 되는데 이마트 말고 다른 데에서 혹시 안 열었을까봐 이마트에 있는 거기가 여기저기 가보고 이마트 간 거였거든. 다행히 열었더라고. 못 살 뻔했어. 자, 여기서 제가 저번에 X축이랑 Y축을 동시에 접하면은 그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는 얘를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제일 좋을 수가 있는데 얘가 지금 1,-2를 지나니까 1,-2면은 여기를 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점을 지나면서 이거 한번 더 그리자. 제가 그때 이상하게 삐뚤삐뚤하게 했는데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요 무조건 1사분면에만 있거나 2사분면에만 있거나 3사분면에만 있거나 4사분면에만 있어야 돼요.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그러니까 이런 걸치는 게 안 나와.
이런 걸치는 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무조건 1에만 있거나 2에만 있거나 3에만 있거나 4에만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이 점을 지나면서 여기 위에 있으려면 어쩔 수 없이 4, 4분면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약간 이럴 수는 없는데 어쨌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그럼 내가 원하는 원은 무조건 제 4, 4분면에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우리가 4, 4분면에 있는 점들의 특징은 뭐냐면 x값은 플러스고 y값은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그 와중에 여기서 반지름의 길이가 xy의 값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중심을 뭐라고 놓을 수가 있냐면 r, r이라고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내가 여기에 있는 거는 여기에 만약에 둘 다 접하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둘 다 r이니까 이 중심이 r, r이 된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럼 얘가 4, 4분면에 있으려면 어쩔 수 없이 y가 마이너스여야 되니까 이렇게 원의 중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때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원의 방정식은 x-r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r의 제곱은 r제곱 이라고 개형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와중에 얘가 1,-2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1이랑 -2를 넣으면 r을 구할 수가 있게 돼요. 한번 해볼게요. 얘를 지우고. 자, 1,-2를 대입했어. 그러면 1-r의 제곱 더하기 -2 넣으면 r-2로 쓰는 게 낫겠다. 마이뿔 r보다 r-2의 제곱은 r제곱. 전개하면 r제곱 -2r 플러스 1 r제곱 -4r 플러스 4는 r제곱. 휴. 자, 여기서 이제 r제곱 하나 없애요. 하나 없애고 정리하면 r제곱 얘네 줄 만나면 -6r 플러스 5는 0. 인수분해 된다. r-5랑 r-1. 죄송해요. 0. 그래서 r 값이 1 또는 5가 나와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두 원의 넓이의 합인데 왜 두 개예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제가 그린 거 보니까 좀 정확하게 그려줄게요. 왜 두 개냐면 4, 4반면만 그려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1하고 마2고 지금 여기서 그 반지름의 길이가 저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원이 여기 점을 지나는 원이어야 되니까 잠시만요. 정확하게 보여주려고 여기서 얘를 지나는 원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치?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반지름이 1짜리인 원인 거야. 이해됐지? 그럼 여기서 반지름이 5짜리인 건 왜 생기냐면 이렇게 생겨요. 제 그림이 똥이라서 그런데 여기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나가 더 생길 수 있어요. 한 점을 지나면서 좌표축에 둘 다 만나는 원인. 그래서 얘가 반지름이 1짜리이고 반지름이 5짜리인 이 커다란 원이 하나가 더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반지름이 1이니까 얘는 넓이가 파이 r제곱에 의해서 파이가 나오고 얘는 지금 반지름이 5인 거니까 25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두 원의 넓이의 합은 두 개 더해서 26파이가 답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제일 좋아서 왜 두 개가 생기지? 이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답이 26파이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아마 이렇게 했을 때 두 개라고 했으니까 답이 두 개면 이게 맞나 보다. 근데 왜지? 이 생각이 들 수 있는 문제여서 반지름이 1짜리랑 5짜리인 거 이렇게 두 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19번 찐막이다. 그래도 원의 방정식이랑 점점 가까워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무래도 좀 벽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게 일단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y는으로 나타낼 수 없는 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단 첫 번째로 거부감이 드는 건 그래요. 함수도 일단 거부감이 드는데 그거랑 또 다르게 생겼으니까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어요. 내 친구들도 이거 진짜 싫어했어가지고 저는 좋아하진 않았어요. 저는 사람인데. 자, 얘가 그럼 원이 되도록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 할 거냐면 이건 되게 간단한 문제예요. 여기서 아까 전에 그 표준형 바꾸는 거 있죠? 그거 해줄 거예요. 그럼 y끼리 묶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k를요 5변으로 넘겨야 돼요. 이게 놔두면 안 돼서 이거 5변으로 넘겨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이거의 반의 제곱이 필요하니까 4의 제곱인 16을 더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더해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 식이 어떻게 되느냐? x제곱 더하기 y-4의 제곱은 -k 플러스 16이 돼요.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 내가 이거는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무조건 0보다 커야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k가 -16보다 커야 되니까 k는 16보다 작다.
이렇게. 그럼 그때 자연수 x의 개수는 16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15개. 그래서 우리가 원이 될 조건은 간단해요. 내가 표준형을 바꿨을 때 보변에 r제곱이 생겨내니까 얘가 0보다 커지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문제가 당연히 반지름이 0이 되는 x가 무엇인가, 몇 개인가 이렇게 당연히 안 줘요. 그래서 얘가 돌려 말했기 때문에 잘 안 보일 수는 있겠죠. 됐을까요? 영상을 끝낼게요. 안 끊겼다. 계속 수학하게 되네 이거. 아까는 한번 끊겨가지고.